이번 주 또 개미만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 관세 이슈로 잠깐 눌렸지만 블랙락은 또 샀죠. 하루에 1조 원 이상.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3년 만에 1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은 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3년 만에 1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은 폭등을 하였죠.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75포인트까지 추락했던 2010년도에 탄생하였습니다. 이후 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100 이하로 떨어질 때 그럴 때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강력한 추세를 분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다시 달러 인덱스는 100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더 내려가면은 비트코인은 계속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내려갔던 이런 시기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지 추적해 보면은 앞으로의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우선 가장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20년 5월부터 그 상승세가 꺾인 원인, 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양적 완화가 시작된 시기가 그 가장 큰 원인이었고, 같은 시기에 중국은 비교적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면서 이 위안화 달러에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죠. 자, 2017년 4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6년도 바로 트럼프 1기 취임 이후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미흡해 시장의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거기에 이 유럽 경기 회복에 따른 유로화의 강세, 달러 인덱스는 달러 대비 각국의 통화량을 분모로 나누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로 강세는 달러 인덱스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이후 이때 당시에 연준에서는 긴축의 시그널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연준의 추가 긴축 신호는 부재였습니다. 금리는 0.75에서 1%포인트로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흐름 느낌 오시죠? 하지만 지금 살펴본 최근의 흐름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다가 100 이상으로 살짝 넘어왔다가 내려온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 3년간을 이 100 위에서 이렇게 있다가 내려가기 시작한 포인트죠.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이 2003년도와 87년도를 확인해 보니 2003년도 3월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100 이하로 하락할 때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IT 버블이 발생하였죠. 그에 따라 대규모 무역 재정 적자, 거기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유로화 강세가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과 봤을 때 그렇게 다르지 않죠. 이 포인트 87년도 살펴보면요, 그 출발점은 바로 이 포인트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달러 너무 센 것 같아 각국들이 모여서 달러 약세를 합의를 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2년 뒤 너무 달러가 내려갔으니 야 달러 약세 그만하자라고 르브로 합의를 하였지만 국제 공전은 이때 완전히 깨졌습니다. 각국은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에 들어갔던 상황,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무너지는 효과를 나왔던 거죠. 결국 달러 인덱스가 이 100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반복된 신호가 있었습니다. 경기 둔화, 그리고 내부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 강세,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됐던,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조건들이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맞물리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또다시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자금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 비트코인의 반감기 흐름과 좀 같이 살펴보면요, 1차 반감기를 제외하고선 2차 반감기 시기 달러 인덱스는 100 아래에 있었습니다. 3차 반감기 시작하자마자 달러 인덱스가 100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 그리고 4차 반감기 이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듯 하였지만 다시 위로 올라왔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죠. 2차 반감기 때 흐름과 조금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반감기 때 바로 트럼프 1기 대통령이 있던 그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트럼프의 그 정책 시행들이 사실 좀 모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칼을 들고 나타난 그런 트럼프 2기 행정부인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달러 인덱스의 이 하락이 아주 이런 식의 극단적인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011년부터 이렇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상승 하락을 반복하며 이어져 온 이 추세선 여전히 지금 아직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 흐름은 조금 살아있고 이 차트가 지금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동안 올해 말 그리고 다음해 초까지는 문제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 비트코인은 유동성 민감 자산으로 지금 그 수혜 자리와 더군다나 미국의 구조적 문제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 흐름에 이 달러 인덱스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뭐 세금 걷자니 재정은 턱없이 부족하고 채권을 발행했더니 수요는 오히려 감소하고 금리 부담에 따른 그 인플레이션은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 인플레이션, 돈을 많이 찍어서 시장에 지금 돈이 많이 풀린 상태. 지금 미국의 US M2를 보면은 2020년도 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완만하게 시장에 돈을 풀다가 이때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 왜냐면 이때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금까지 총 공급량의 거의 40%의 달러가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그 부작용은 뭐 뻔하죠.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그 다음에 보험사, 연기금 등이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팔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는 구조. 그 압박이 결국 시장의 자금 흐름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 종착점쯤에 비트코인이 100% 해결하진 않겠지만 분명 하나의 지금 해결책으로 가고 있는 형태인 거죠. 단기적으로 저는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계속 그 추세 분출을 얘기했지만 영상을 올리자마자 트럼프가 유럽연합은 매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죠? 1기 때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유럽협상과 아무런 성과도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서 25년 6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관세 유예 7월 9일까지 지금 이런 모든 행보들 트럼프는 명확합니다. 이 트럼프 1기 때 그의 뜻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런 유럽과의 합의에서 어떤 점을 결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포인트를 외교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지금 보는 이런 1시간 차트에서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미 증시 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첫 번째 빨간 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감세 법안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상원에서 체결된 이후에 다시 한번 금요일날 유럽 관세로 달러 인덱스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내려갔고 이때 충격을 받았던 미 증시는 내려갔지만 이 탄력 회복으로 바로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한 상황에서 조금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형태. 비트코인 상승 하락 그리고 다시 지금 반등해서 있는 형태. 글쎄요, 이런 발표 정책으로 수혜를 본 거는 분명 개미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이 코인베이스 차트는 지금 영상을 찍는 월요일 오후 시간 올타임 하이를 지금 다시 한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렇게 큰 음봉을 만들고 토일 야금야금 올라와서 이제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로 올라온 상황. 오늘은 미국 휴일로 미증시가 휴일입니다.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루어지는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입니다. 이전 같으면은 조금 행사 때 비트코인이 막 오르다가 하락하는 게 공식이었죠. 근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이 행사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저 같은 유튜버는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유튜버도 없고요.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 데이비드 sak스 크립토 짜르죠. 그리고 제이디 반스 부통령 이 둘이 굉장한 좀 호재를 발표할 가능성이 전 다분하다고 봅니다. 조금 고래급의 좀 뉴스 트리거가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이번 주에요. 자, 거기에 피델리티 등은 지금 조금씩 이런 유출이 있었지만 블랙락은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선물고래 롱 포지션, 비트코인, 알트코인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많은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고요. 금요일날 비트코인 청산 내용만 봐도 비트코인도 꽤 많은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죠. 이런 청산고래 의도 충분히 좀 파악하면서요. 비트코인 이 롱 청산에 비트코인 움직인 거 겨우 4.5%입니다. 이전 같으면 그렇게 일반적인 그냥 변동성이었어요. 요즘 워낙 변동폭이 좀 작은 상황에서 이런 4.5%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요일 밤 4.5% 하락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런 청산고래 의도 파악하면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매일 사고 있고요. 글로벌 정보와 국부펀드도 지금 이렇게 우회를 통해 가지고 조용하게 진입 중입니다. 달러와 채권이 지금 흔들리는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꾸준하게 상승할 걸 알면서도 비트코인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비트코인 투자 전략란에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은 1대1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